미국 내 36개 주에서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는 상황에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하루 10만 명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스테이 앳홈 행정명령을 다시 강화하는 내용과 영업 재개를 보류하는 내용, 그리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단속과 처벌 조처에 대한 내용을 내일 공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LA 카운티 스몰 비즈니스 리더들이 비즈니스의 영업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하는 행정명령이 비즈니스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LA 카운티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정적 타격을 받고 있는 스몰 비즈니스와 비영리 단체, 독립 계약자 등을 위해 $300만 무상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이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주를 방문하게 되면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우려로 캘리포니아주에서 크레딧 카드와 모바일 결제 수단만 허용하는 현금 사절 업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금 없는 사회로 바뀌어가면서 저소득층 주민들의 입지를 좁히고 사회적 불평등이 초래된다는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한인들을 돕는 LA 한인회 2차 구호기금에 한인들의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LA시 의회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공무원 감원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조기 은퇴하는 공무원에게 $8만 퇴직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지난 11년간 한인가정상담소를 이끌어온 카니정 조 소장이 한인가정상담소 소장직을 사임하고 아시안-아메리칸 정의진흥센터의 CEO를 맡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재확산하면서 경제활동 재개를 중단한 주가 16곳으로 늘었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통신업체 ZTE를 미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공식 지정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국의 제재 경고에도 불구하고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돼 미국과 중국 간 대립은 전방위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부담에도 소비자 심리 등 주요 지표가 양호했던 데 힘입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약간 내일 구름 끼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6도, 밤 최저 기온 62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품격은 퍼스트 클래스, 가격은 비즈니스, 아시아나 비즈니스 스위트로 퍼스트의 편안함을 누리십시오.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LA 카운티가 오는 독립기념일 연휴 동안 해변을 폐쇄하고 폭죽놀이를 금지하는 등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 조처를 발표했는데 주정부 차원에서 더욱 강화된 규제 조처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오늘 브리핑에서 그동안 완화된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을 다시 강화하는 내용과 영업 재개를 보류하는 내용, 그리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단속과 처벌 조처에 대한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면서 강압적으로라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뉴섬 주지사는 술집만 닫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면서 친척이 다 같이 모이는 이번 주말 독립기념일 연휴에 사람들이 전부 모이게 된다면 대규모의 집단 감염 위험이 높아진다며 독립기념일 연휴 동안 행정명령이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가주에서 경제 재개 이후 지난 2주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43%가 늘었으며 중환자 수도 37%가 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이 뉴욕과 뉴저지, 코네티컷주를 방문하게 되면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오늘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총 16개 주에서 뉴욕주를 방문할 때에는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현재 뉴욕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면서 더 이상 바이러스가 다른 주로부터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뉴욕을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들은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의무화가 해당되는 16개 주는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조지아, 아이오와, 아이다호,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네바다, 테네시, 알라바마, 알칸사, 아리조나,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그리고 유타주입니다. 뉴욕에 이어 뉴저지와 커네티컷주도 캘리포니아주의 방문객들에게 14일 동안 자가격리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우려로 캘리포니아주에서 크레딧 카드와 모바일 결제 수단만 허용하는 현금 사절 업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금 없는 사회로 바뀌어가면서 저소득층 주민들의 입지를 좁히고 사회적 불평등이 초래된다는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집회나 주화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될 수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으로 현금을 꺼리는 정서가 생기면서 현금 거래를 거부하고 크레딧과 데비카드, 모바일 결제로만 거래하는 비즈니스 업소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개빈뉴섬 주지사 사무실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찌감치 가주 내 소매업체들의 현금 거래를 대체하는 결제 방식 시스템을 도입하라고 촉구한 바 있으며 이후 행정명령 완화로 영업 재개에 들어간 LA 시내 퍼블릭 골프장들이 현금을 받지 않기도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모바일 결제업체 스퀘어에 따르면 LA 카운티의 경우에는 코로나19 행정명령 이전인 3월 초에는 거의 대부분의 거래를 현금이 아닌 크레딧 카드로 하고 있다고 답한 업소들이 8%이던 것이 4월 말에는 31%로 늘었고 행정명령이 완화된 6월 중순 들어서는 25%로 다시 소폭 줄었습니다. 경제 재개 후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으면서 현금 거래를 꺼리는 업소들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현금 대신 크레딧 카드의 결제 비중이 높아진 현 경제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막연한 우려로 현금을 꺼리는 정서가 현금 없는 사회로의 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현금 거래를 거부하는 업소들이 늘어나면서 저소득층 주민들의 입지를 좁히고 사회적인 불평등이 초래된다는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전국 가구 중에 6.5%는 은행 체킹 어카운트나 세이빙스 어카운트가 없으며 이 중 대다수는 저소득층 흑인과 라티노 주민들로 드러났습니다. 하루하루 벌어 근근히 살아가는 저소득층 주민들로서는 은행 수수료를 감당할 여유가 없으며 은행의 최소한의 잔고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시정부에서는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 비즈니스 업체들이 현금 거래를 없애지 못하도록 조례안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지난 5월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며 웨스트 할리우드도 관련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현금 거래에서 크레딧 카드나 데빗 카드 결제로 옮겨가는 것이 현 추세지만 당장 현금 거래를 없애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이들 시정부의 입장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연호입니다. LA시의회가 조기 은퇴하는 공무원에게 $8만 달러의 퇴직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규모로 공무원 감원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몰린 때문입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조기 은퇴를 독려하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강제 휴가를 가야 하는 공무원 수도 줄일 수 있다라며 퇴직금 방안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표했습니다. LA시의회에 따르면 LA시 공무원의 8.2%인 약 2,800여 명의 공무원들이 내년 회계연도에 은퇴할 경우 $8만 달러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보고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779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누적 확진자는 13,843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3명이 늘어난 333명입니다. 최근 들어 오렌지 카운티에선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가 109명에 달하고 확진율도 9.3%로 높아지면서 월요일부터 주 정부의 와치리스트에 포함됐습니다. 3일 동안 와치리스트에 포함되면 주 정부는 해당 카운티의 술집에 대한 영업 정지를 권고하게 되며 14일간 머물게 될 경우에는 강제로 영업을 중단하게 됩니다. 어제까지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22만 3천 건의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됐으며 7,100명이 양성 판정 후 완치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카니정조 한인가정상담소 소장이 소장직을 사임하고 아시안 정의진흥센터 CEO로 부임했습니다. LA 한인회 2차 구호기금에 한인들의 기부가 이어졌습니다. 타운뉴스 임준현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1년간 한인가정상담소를 이끌어온 카니정조 소장이 한인가정상담소 소장직을 사임하고 아시안 어메리칸 정의진흥센터의 CEO를 맡게 됐습니다. 카니정조 소장은 7월 31일까지 한인가정상담소에서 근무할 예정이며 캐서린 연 부소장이 신임 소장이 결정되기 전까지 업무를 대행합니다. 카니정조 소장이 재직하는 동안 한인가정상담소의 직원과 예산이 3배 이상 늘어났고 가정폭력 예방 및 상담 프로그램을 확대하였으며 2016년에는 위탁 가정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한인가정상담소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카니정조 소장은 2009년 부임한 이후 지난 11년간 저를 믿고 도와준 직원과 이사진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에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한인과 아시안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아시안 어메리칸 정의진흥센터 LA에서 CEO로 일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며 코로나 바이러스와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으로 인해 사회 정의와 시민의 평등권이 중요한 이 시기에 CEO로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당분간 소장 업무를 대행하게 된 캐서린 연 부소장은 신임 소장이 결정되기 전까지 업무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한인가정상담소 이사진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후임자 찾기에 나섰으며 신임 소장직 채용 공고는 한인가정상담소 홈페이지 kfamla.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한인들을 돕는 LA 한인의 2차 구호기금에 한인들의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9일에는 로드아일랜드주 티버톤에 거주하는 김용호 씨가 $1,000를 안병찬 CPA를 통해 LA 한인회에 기부했으며 윌톤 한인 장로교회에서도 $1,000를 기부했습니다. 앞서 한국에 있는 7곳의 교회에서 $50,000, 나성영락교회에서 $50,000, 안병찬 CPA가 $5,000, 벤츄라 열린문 장로교회에서 $10,000, 토렌스 은혜로 교회에서 $5,000, 롤링힐스에 거주하는 홍종대 씨가 $1,000를 기부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놓인 한인들을 위한 기부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2차 구호 기금으로 총 $128,000가 조성됐습니다. LA 한인회 측은 오픈뱅크에서 받은 자금을 바탕으로 3차 구호 기금도 준비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모아진 1차 구호기금 $202,500는 405개의 가정에 지원됐습니다. 한인타운 노인센터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노인센터 휴관을 연장합니다. 최근 가주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재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센터 휴관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LA 카운티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정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스몰 비즈니스와 비영리 단체, 독립계약자 등을 위해 $300만 무상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위원회가 LA 시정부와 공조해 코로나19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에 봉착한 스몰 비즈니스의 회생을 위해 $300만 규모의 LA 지역 코비드-19 복구기금을 조성했습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200만, LA 시정부가 $100만 출자해 마련된 코비드-19 복구기금으로 스몰 비즈니스와 비영리 단체에 각각 $15,000씩이 무상 지원되며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5,000씩이 무상 지원됩니다. 자격 대상은 스몰 비즈니스 업주나 비영리 단체의 경우에는 2018년 혹은 2019년 세금 보고 기준으로 연소득 $100만 이하면 됩니다. 영세 자영업자 카테고리에는 독립계약자와 긱이코노미 종사자, 노점상, LLC가 해당되며 2018년 혹은 2019년 세금 보고 기준으로 연소득 $10만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7월 6일부터 시작돼 앞으로 4개월에 걸쳐 지원금이 배부되며 수혜자 선정은 추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긴급 상황임을 감안해서 지원금 배부는 구호기금 신청을 받는 동안에도 수시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무상 지원금이 지급된 후에는 대출 형식으로 비즈니스들의 2차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코비드-19 구호기금 신청 문의는 전화 833-238-4450번 혹은 la-covidfund.org를 방문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다음 달부터 재외국민이나 미시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처분한 후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소유권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한국기획재정부는 세법 개정안에 따라 7월 1일부터 양도세를 신고 안 한 재외국민 또 외국인에게는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경우 한국에서 부동산을 처분한 후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고 한국에서 출국해도 이를 제재할 마땅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그동안 먹튀 논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토지나 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부동산 등 양도 신고 확인서를 등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부동산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를 양도일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 양도 신고 확인서는 전국 모든 세무서에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고 신청은 토지, 건물을 양도한 재외국민, 외국인, 대리인 모두 가능합니다. 유명 기업인 행세를 하며 연방세금 환급금 $140만 중간에서 가로챈 50대 한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뉴저지주 버긴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뉴욕 퀸스 잭슨 하이츠에 거주하는 김모 씨가
절도와 자금 세탁, 명의도용, 사기 등의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습니다. 버겐카운티 검찰은 지난해 8월 14일 버겐카운티 내 사업체 두 곳에서 140만 달러가량의 세금 환급금을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수사당국이 조사에 착수했고 수사 결과 김 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이들 두 곳 사업체의 연방 세금 환급금이 우편물을 훔쳐 허위 비즈니스 어카운트에 입금해 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고 버겐 카운티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절반이 넘는 36개 주에서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는 미국에선 백악관 코로나19 대응을 이끌어왔던 보건 전문가가 이대로 가다간 하루 10만 명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도 트럼프 행정부가 통제력을 상실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신규 환자가 늘고 있는 플로리다주는 독립기념일 연휴에 해변을 봉쇄한다고 밝혔습니다. We decided to close our beaches this weekend mainly because holiday weekends especially are known for attracting large numbers of people. 애리조나주는 한 달간 술집, 영화관 등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 처방입니다. 미 보건 전문가 파우치 박사는 의회 청문회에서 플로리다, 텍사스, 캘리포니아, 애리조나주 등 4개 주가 신규 환자의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재개를 서둘렀던 주에 쓴소리를 했습니다. 확진자가 하루 10만 명까지 나와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We are now having 40,000+ new cases a day. I would not be surprised if we go up to 100,000 a day if this does not turn around. 기자회견에 나선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도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은 실패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As other leaders in other countries took the necessary steps to get the virus under control, Donald Trump failed us.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듯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자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36개 주에서 신규 확진자가 늘고 있는 미국은 질병 확산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코로나19에 대응할 사령탑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문우신 재무장관과 파월 연준 의장이 하원 청문회에 함께 참석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양대 경제소장의 전망이 엇갈렸습니다. 미국 내 전국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가 하면 추가 봉쇄령이 없어도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경제 전문가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은 정부와 의회의 공조체제 아래 강한 회복세에 있다. 문우신 재무장관은 하원 청문회에서 모든 미국인들이 일자리로 돌아오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며 낙관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While the unemployment rate is still historically high, we are seeing additional signs that conditions will improve significantly in the third and fourth quarters of this year. 이에 반해 파월 연준 의장의 전망은 신중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대유행 여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고 진단하면서 미국 경제가 극도로 불확실한 국면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path forward for the economy remains extraordinarily uncertain and will depend in large part on our success in containing the virus. 마스크를 벗은 채 증언한 문우신 장관과 마스크를 착용한 파월 의장의 증언 모습만큼 엇갈린 경제 전망을 내놓은 겁니다. 문우신 장관은 추가 부양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고 파월 의장은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이 시급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제 전망을 주로 내놓는 골드만삭스가 이례적으로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전 국민이 모두 마스크를 사용하면 일일 확진자를 1%포인트 낮출 수 있고 미국 GDP의 5%를 떨어뜨릴 수 있는 추가 경제 봉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마스크 착용이 경제 정상화 기조와 충돌한다고 여겨 마스크 사용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보고서가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재확산하면서 경제활동 재개를 중단한 주가 16곳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보건 전문가들은 술집 등 일부 점포를 문 닫게 하는 부분적 봉쇄 대처로는 코로나19 불길을 잡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환자가 급증하는 애리조나주는 29일부터 술집과 체육관, 영화관, 워터파크 등을 최소 30일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신규 환자 증가세가 나타나지 않은 뉴저지주도 식당 내 식사를 허용하려면 계획을 무기한 늦추기로 했습니다.
신규 환자가 급증하면서 4월 코로나19 정점 때 겪었던 병상 부족 우려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일부 보건 전문가들은 이번 재확산 상황이 통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엔슈캇 질병통제예방센터 부국장은 우리는 뉴질랜드나 싱가포르, 한국의 상황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국가에는 신규 환자가 신속하게 파악되고 감염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이 추적되며 아픈 사람이나 코로나19에 노출된 사람은 격리해 코로나19를 통제하는 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엘릭세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폭스 방송에 출연해 사람들이 단지 3가지만 잘하면 미국인들이 계속 경제 재개를 하고 일터나 학교로 돌아갈 수 있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의 실천, 마스크 착용, 적절한 개인 위생의 실천을 뽑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개발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는 가운데 식품의약국 FDA가 백신 승인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FDA가 마련한 지침에는 코로나19 백신이 플라시보, 즉 가짜 약보다 최소 50%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랑 가짜 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약을 복용한다는 심리 효과로 인해 환자의 상태가 좋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FDA는 백신 회사가 임상 연구를 통해 안전성과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면 승인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백신 접종 후 혈류에 항체가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항체가 형성됐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항체 형성 이유만으로 승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개발하려면 최소 12개월에서 18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보지만 미국은 연내 개발을 목표로 정부 부처와 민간업계가 협력하는 초고속 개발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재확산하면서 미국 영화관의 재개장 일정이 또 연기됐습니다. 대형 극장 체인인 AMC와 리갈 시네마, 시네마크는 영화관의 재개장 날짜를 다시 늦추기로 했다고 연예 매체 버라이어티가 보도했습니다. AMC는 영화관을 7월 15일에 열기로 했다가 7월 30일로 변경했습니다. 이 7월 초 극장문을 다시 열 계획이었던 리갈 시네마와 시네마크도 재개장 일정을 각각 7월 31일과 7월 24일로 미뤘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실사 리메이크 영화 뮬란의 개봉 날짜를 7월 24일에서 8월 21일로 미뤘고 워너브로더스는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신작 테넷의 개봉 일정을 7월 말에서 8월 12일로 연기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잡히지 않으면서 신작 영화 개봉은 계속 늦춰지고 영화관 재개장일도 덩달아 지연되는 악순환이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말 엘라베마주 유세를 계획했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속에 취소했습니다. CNN 방송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말 엘라베마주를 찾아 선거 유세를 하려고 했지만 엘라바마 현지 당국자들이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행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자 캠프 측에서 이를 취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캠프와 가까운 한 인사는 현재 예정된 유세는 없지만 참모들은 다시 유세를 할 수 있을 때를 대비해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캠프 측에서는 유세 장소와 날짜가 발표될 때까지는 어디를 살펴보고 있는지 확인해주지 않는다면서 장소를 알아보는 작업은 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엘라베마주에서는 코로나19 확진 사례 증가에 따라 이날 7월 말까지 자택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쓰라는 당부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반중국 인사를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한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의 제재 경고에도 보란듯 강행한 것인데 미국과 중국 간 대립은 전방위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중국 현지 시간 어젯밤 11시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당일이자 홍콩 반환 23주년 기념일을 1시간 앞둔 시점입니다. 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法施行后将坚决有效维护国家安全推动一国两制事业沿着正确方向前进 국가 분열, 외국 세력과 결탁 등의 범죄를 저지르면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엄중한 사안은 중국 정부가 설치하는 국가안보처가 수사권을 갖는데 피해자는 중국 본토에서 기소와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이 홍콩 보안법을 위반하면 추방될 수 있고 기업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것도 명시했습니다. 오는 9월 입법회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선거 출마자는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에 충성맹세를 하도록 했습니다. 중국은 홍콩보안법 통과 당일 홍콩주둔 인민해방군의 훈련 영상을 공개하며 홍콩인들을 압박했습니다. 미국의 홍콩 특별대우 박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보복 조치를 시사했습니다.
反对任何外部势力干涉香港事务的决心坚定不移。中国不是吓大的。 홍콩보안법 시행에도 일부 민주화 세력들은 경찰이 불허한 홍콩 반환 기념일 집회를 오늘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가 조시아 웡이 몸담은 정당을 탈당하고 개인 신분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히는 등 민주화 세력의 동력은 크게 위축되는 모양새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중국의 전격적인 홍콩 보안법 통과와 시행에 대해 미국 정부는 앞으로 홍콩과 중국은 하나의 체제로 취급할 것이라면서 중국이 일국 양제를 무너뜨렸다고 비난했습니다. 앞으로 홍콩에 특수지위 부여를 안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건데요. 하지만 미국 외교 안보라인 고위 당국자들은 일단 중국을 향한 강도 높은 비난에는 신중해 보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 명의 성명 형식으로 중국의 홍콩 보안법 통과와 시행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중국이 한나라 두 체제를 인정하는 이른바 일국 양제 원칙을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중국이 이제 홍콩을 한 국가 한 체제로 다루는 만큼 미국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국 역시 중국과 홍콩을 하나의 체제로 보겠다는 겁니다. 즉각 되돌리지 않으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어제 미 상무부가 밝힌 대로 비자와 관세 등에서 홍콩에 부여했던 특별지위 박탈 등 압박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NSC 성명 이후 미 외교안보 라인으로부터는 이렇다 할 대중 비난 언급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오늘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 연장만을 강조했고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도 대중 비난 언급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미 싱크탱크가 주최한 한국전 7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을 뿐 중국 관련 언급은 일체 없었습니다. It is an alliance forged in the crucible of war and one that remains the linchpin of peace and security for not only the Korean Peninsula but for the entire Indo-Pacific region. 미국의 금융자본 등 홍콩에 투자한 미국 기업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당장 홍콩 보안법 통과를 빌미로 대중 압박을 본격화하기엔 부담이 있어 보입니다. 지난달 하와이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 간의 고위급 협의가 과연 미중 두 나라 간 강대강 대치의 분수령이 된 것인지도 지켜볼 일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철영입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뒤 단 이틀 만에 3차 추경안 예비심사를 모두 끝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대부분 심사는 2시간을 넘기지 않았는데 벼락치기 심사에 따른 졸속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3차 추경안 예비심사가 가장 짧았던 상임위는 운영위원회였습니다. 단 47분 만에 회의를 끝마쳤습니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시간 20여 분 만에 가장 많은 금액인 2조 2천억 원을 더 늘렸습니다. 그나마 제일 오래 6시간 가까이 정부 추경안을 살핀 데는 기획재정위였지만 회의 내용 대부분을 부대 의견에 담은 채 결국 원안 그대로 가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혜영 의원은 졸속 운영이라며 아예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제대로 예산이 편성됐는지 불효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소관 상임위에서 단 하루도 살펴보지 않고 오직 통과를 위해서 모인 오늘 회의에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이틀 동안 열린 추경안 예비심사에 걸린 시간은 평균 2시간가량. 16개 상임위 가운데 절반은 원안 그대로 예산안을 확정했고 감액 2곳, 증액 6곳으로 정부 원안보다 3조 원 넘게 몸집을 불렸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속전속결을 강조하며 이번 주 추경안 처리에 고삐를 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비판을 의식한 듯 벼락치기 심사가 아니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6월 4일 추경안이 제출된 후 한 달 동안 상임위별 각종 간담회와 당정협의를 통해서 추경심사를 꼼꼼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이에 통합당은 세금 낭비성 아르바이트 일자리 등 억지로 만들어낸 무대책 추경이라며 심사 기간을 늘리자고 제안했지만 7월 11일까지 시한을 준다면은 저희 당은 예결위에 참여해서 예산의 문제를 추경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심의해서 아직 검토된 건 아니라며 2시간여 만에 말을 뒤집었습니다.
집권여당의 독주와 제1야당의 방조가 맞물린 상황에서 졸속심사 우려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역대급 3차 추경은 국회 벼락치기 심사를 거쳐 오는 3일 처리될 전망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에 따른 대체복무 제도가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온라인 신청 첫날부터 지원 접수가 잇따랐는데 이들이 대체복무자로 확정되면 오는 10월 첫 소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 신청이 시작된 어제부터 24시간 접수하는 병무청 온라인을 통해 대체복무 신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이들을 상대로 이달 중순 이후 첫 심사위원회의를 열어 대체복무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대체복무 판단 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양심의 실체가 존재하는가, 즉 양심의 실체. 두 번째, 그 양심이 거짓이 없고 진실한가, 양심의 진실성. 세 번째, 그 양심이 삶의 전부를 지배하는가, 양심의 구속력. 여기에 대체복무제를 경험한 미국, 독일, 대만 등의 운영 사례를 참고해갖고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대체복무 신청자의 학창시절 선생님이 기록한 내용도 확인하고 지인에 대한 대면 조사 등을 통해 신청자의 양심을 집중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대체복무가 확정되면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 요원으로 소집됩니다. 교정시설에서 군사훈련 없이 36개월 동안 합숙하며 급식과 시설 관리 등의 업무로 군복무를 대신합니다. 관련 병역법이 지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이후 지난해 말 대체복무제가 새로 제정됐습니다. 군복무 형평성 문제를 놓고 많은 논란 끝에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이달 중순 이후 나올 첫 판단 기준도 국민적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더운 여름 폭염은 그 자체로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지만 어떤 약을 먹는 환자들에겐 특히 더 위험합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무더운 여름에 복용하면 자칫 위험할 수 있는 약들을 정리했습니다. 고혈압이나 천식, 우울증, 알레르기 약들입니다. 이런 약들은 기온이 올라가면 신체의 고온 대처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하버드대학교 첸 보건대학원의 에런 번스타인 박사는 처방약이든 일반 의약품이든 평상시라면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들이 무더운 여름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뇨제 성분이 있는 약들은 탈수증을 가속할 수 있으며 혈압을 낮추는 베타 차단제 성분은 무더위에 기절할 위험도 높입니다. 프로작 등 항우울제에 들어있는 선택적 세로토닌 차단 성분은 다한증을 유발해 역시 탈수증의 원인이 됩니다. 알레르기약 베나드릴이나 파킨슨병에 먹는 코첸틴, 천식약인 스피리바 등은 땀을 덜 나게 합니다. 자칫 체온이 떨어지지 않아 열사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일부 정신질환 치료제는 뇌의 체온 조절 기능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이런 약을 먹는 이들이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은 일반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날씨 예보를 잘 챙겨 너무 더운 날 무리한 활동을 삼가하고 운동 등 야외 활동은 선선한 아침이나 저녁에 하는 게 좋습니다. 번스타인 박사는 대낮에 야외에 있다면 가급적 그늘에 머물고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며 갑자기 땀이 나지 않거나 졸음과 피로를 느낀다면 열사병의 조짐이므로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여름철엔 특히 여러 가지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노인들이 위험합니다. 그러나 날씨가 덥다고 해서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을 함부로 끊는 것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번스타인 박사는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인류는 겪어보지 못한 고온 현상을 경험하는 중이라며 기후변화가 건강을 위협하기 시작한 건 최근 일이기 때문에 의과대학에서도 그런 위험 요인에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부담에도 미국 소비자 심리 등 주요 지표가 양호했던 데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 지수는 전장보다 217.08포인트, 0.85% 상승한 25,812.88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47.05포인트, 1.54% 오른 3,100.2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84.61포인트, 1.87%
0.87% 상승한 1058.77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이번 2분기 17.8% 급등했습니다. 1987년 1분기 이후 최대 분기 상승폭입니다. S&P 500 지수는 약 20% 올라 1998년 이후 최대 상승했고 나스닥은 30.6% 급등해 1999년 이후 최고 분기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오늘 전 업종이 오른 가운데 기술주가 1.92% 상승했습니다. 에너지는 2.2% 올랐고 금융주도 1.56%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2분기에 시장이 예상외로 강했지만 하반기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국제유가는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1.1% 떨어진 39.27달러의 장을 마쳤습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8월물 브렌트유는 현재 배럴당 1.37% 하락한 41.14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상당수 주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다시 확산하면서 원유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가 부각됐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2분기 약 90% 상승했으며 이는 분기 기준으로 약 30년 만에 최고라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올해 전체로는 약 36% 하락한 수준입니다. 국제 금값은 온스당 1,8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1.1% 오른 1,800.5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이자 약 4년 만에 분기 기준으로 최고의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6월 30일) 화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수요일인 내일 부분적으로 약간 구름 끼겠습니다. 낮 기온 오늘보다 2, 3도가량 오르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은 밑돌겠습니다. 이런 날씨는 목요일인 모레까지 계속되다가 독립기념일 연휴가 시작되는 금요일부터 낮 기온이 좀 더 올라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특히 주말인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곳에 따라 조금 더운 곳도 있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6도, 밤 최저 기온 62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내일 낮 최고 78도, 밤 최저 63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내일 낮 최고 95도, 밤 최저 56도입니다. 해안 지역 내일 낮 최고 68도, 밤 최저 61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약간 흐린 가운데 10에서 15마일대 바람이 불겠습니다. LA 지역의 오늘 밤 최저 기온 62도입니다. 한국은 오늘 흐린 가운데 곳곳에 장마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동안은 기온도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78도, 밤 최저 기온 화씨 66도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조희정이었습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